자, 오늘은 이번 해의 마지막 문제풀이 시간입니다. 그 수능 기출문제 두 번째 시간 문제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할게요. 20에서 22번 문제. 가는 학교 신문에 기고한 학생이 그리고 나는 가를 읽은 후 다른 학생이 같은 신문에 기고한 글이다 그랬는데 20번 문제를 풀기 전에 내용만 잠깐 정리를 해보면 가의 내용을 쭉 읽어보니까 여름방학 기간을 단축하자는 거야. 단축하지 말자는 거야. 여름방학 기간을 단축하자는 주장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라는 걸 보니까 4주에서 2주로 단축하자는 게 싫은 학생인 거지? 그냥 4주로 유지하자. 여름방학 기간 그냥 4주 유지하자. 뭐 이 얘기를 하고 싶은 학생인 거야. 가는. 그 다음에 나는 가에 대한 반박글이에요. 나는 단축하자는 주장에 문제점이 있어. 첫째, 둘째, 셋째 막 이러면서 그냥 유지해야 돼. 이런 내용이었다면 나는 그거에 대한 반박글이니까 단축하자. 2주로 줄이자. 여름방학 2주로 우리 요번 여름방학 때 2주로 단축했었죠. 그죠? 어땠어요? 2주로 단축하니까? 너무 짧아서 싫었는데, 어쨌든, 이 나는 2주로 단축하자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가와 나의 의견이 반대라는 거 기본적으로 정리하고 20번 문제 보실게요. 보기는 가를 쓰기 위해 떠올린 생각이다. 가에 반영된 생각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그랬습니다. 여름방학 기간 학교 측에서 무슨 일을 할까? 학교 측에서 공사하겠지 뭐. 그런 얘기 있니 없니? 가에. 학교 측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학교 측에서 무슨 공사하고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얘기. 셋째에 나와 있잖아. 학교 시설을 개선하고 뭐 보수하고 설치하고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거 한다고 나와 있네. 셋째 요 부분에 나와 있으니까 기억은 이 부분에서 찾을 수 있고. 그다음에 여름방학 기간을 단축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로운 점. 얘들아, 가가 4주 유지하자, 단축하지 말자는 의견인데 단축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로운 점이 나올까 안 나올까? 당연히 안 나오겠죠. 오히려 디귿 여름방학 기간을 단축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만 첫째, 둘째, 셋째 이러면서 잘 얘기를 하고 있네. 그지? 디귿 찾을 수 있습니다. 리을 여름방학 기간을 유지하자는 주장에 대해 어떤 반론이 제기될 수 있을까? 여기 지금 반론까지 적어줬으면 조금 더 좋았을 텐데 유지하자는 주장은 나왔지만 그거에 대해 반론은 특별히 나오지 않았어요. 오히려 반론은 가에 있겠니? 나에 있겠니? 여름방학 기간 유지하자는 주장이 가에 들어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반론, 반대되는 의견은 당연히 어디 나와 있겠어? 나에 나와 있겠지, 그지? 반론은 가에는 안 나와 있고 나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가에 반영된 생각만을 고르시오 그랬으니까 기억하고 디귿이 있는 2번을 고르셔야 정답입니다. 자, 다음 21번 내려갈게요. 나에 사용된 쓰기 전략이 아닌 것은 나의 글 보시면 여름방학 기간 단축에 대해서 가로 인해 촉발된 반응을 제시하고 글 쓰는 목적을 밝힌다. 이 앞부분에 보면은 뭐 여름방학 기간 단축을 반대하는 글이 실린 후에 어쩌고 다양한 의견이 오간다.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그 근거들을 반박하고자 한다라고 이게 목적이야, 목적. 목적을 잘 밝히고 있습니다. 1번 내용 있었고요. 2번 내용, 여름방학의 의미가 현실과 차이가 있다는 점을 들어 가의 주장을 비판한다. 의미가 뭐 여름방학의 의미가 실현되는 건 아니다. 뭐 이래서 여기 부분에서 첫째 부분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3번 학생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가의 주장을 반박하며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한다. 자, 원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줄여도 참여할 수 있다. 어쩌고 저쩌고 뭐 이래 가면서 설명 제대로 여기서 둘째 부분에서 해주고 있고요. 4번 학기 중 공사가 불편을 초래한다는 가의 주장을 비판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사례를 제시한다. 자, 오랜 시일이 필요한 공사는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우리 학교에서 특별실 보수 공사를 했지만 별 지장이 없었다. 어쩌고 저쩌고 해서 셋째 내용 전체가 4번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번 학생들의 여유로운 생활을 보장해야 한다는 가의 주장을 일부 수용하고 자신의 의견을 추가하여 절충안을 제시한다 그랬는데 여기 보시면 학교가 학생들의 여유로운 생활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주장도 타당한 측면이 있지만 하고 일부
인정한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자기 의견을 그 뒤에 얘기하고 있거든요. 인정한 부분 있고 여기까지는 인정한 부분이지만 학교가 해야 할 더 중요한 일은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를 실현하려면 단축해야 한다라고 해서 자기의 주장을 오히려 강조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5번 선택지에 설명이 어떻게 나왔냐면 일부 수용하고까지는 맞아. 그지? 일부 수용한 부분까지는, 일부 인정한 부분까지는 있었으니까 자기의 의견을 추가하여 절충안을 제시한다. 얘들아, 위에 나온 게 절충안을 제시한 거였어? 절충안은 이 사람의 의견과 내 의견을 섞는 거잖아. 섞어서 중간의 의견을 제시하는 건데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절충안 제시 부분이 틀린 부분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22번 문제로 또 넘어갑니다. 22번은 가를 쓴 학생이 나를 반박하는 글을 쓰려고 한데 A를 비판하기 위한 자료 활용 방안으로 적절한 것은 그랬네요. A가 바로 옆에 있으니까 이렇게 볼게요. 자, A 부분을 쭉 보시면 여름방학 기간을 단축해야 하는 이유는 수업 공백이 줄어들어 지난 학기 수업 내용을 잘 기억할 수 있다. 지난 학기 수업 내용을 잘 기억할 수 있다라는 거 하나. 그 다음에 겨울방학 시작을 앞당길 수 있어서 학년 말에 비효율적인 학사 운영을 피할 수 있다. 이거 두 가지였어요. A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요게 어디에 들어갔나를 1, 2, 3, 4, 5번 선택지에서 찾아보세요. 요 내용을 이제 비판해야 되잖아. 요 내용을 비판하기 위한 자료를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학교시설 공사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 A 부분에는 사실 학교시설 공사 얘기가 있니? 없니? 학교시설 공사 얘기 자체가 없어. A 부분에 해당되는 게 아니야. A 부분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딴 데 나온, 나의 앞부분에 나온 얘기예요. A 부분이 아니어서 틀렸어. 그 다음에 개인이 신청할 수 있는 체험학습 일수 어쩌고저쩌고 그랬는데 체험학습도 앞부분 둘째 부분에 나와 있었어. 그래서 여기도 A 부분이 아니어서 틀렸어. 그 다음에 3번 학기 중보다 여름방학 기간에 더 많은 휴식을 취한다는 신문기사를 여름방학 기간을 유지할 때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다는 주장을 어쩌고저쩌고 그랬는데 여름방학 기간에 그 첫째 부분에 있어서 휴식을 취한다 이런 부분이 나의 첫째 부분에 나오거든요. 더 많은 휴식 얘기도 A 부분이 아니야. A가 아닌 다른 부분에 들어있는 얘기야. 1, 2, 3번은 다 A 부분이 아니어서 말은 맞는지 모르지만 A 부분이 아니어서 A를 비판하기 위한 자료에 쓸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4, 5번을 보자. 여름방학 기간을 단축했지만 학년 말 학사 운영이 비효율적이었던 다른 학교 사례를 여름방학 기간 단축이 학사 운영과 무관하다는 주장. 여기 지금 학사 운영과 무관하다는 주장을 반박하는 근거로 제시해야겠어. 그랬는데 얘들아 여기서는 지금 무관하다고 그랬니? 학년 말에 비효율적인 학사 운영을 피한다. 굉장히 좋다. 도움이 된다라는 주장이었거든. 학사 운영과 무관하다는 주장이 아니라 학사 운영에 도움된다라는 주장을 도움된다라고 A 부분에서 얘기한 거였어. A 부분에서 한 얘기는 무관하다가 아니라 도움이 된다라는 주장이야. 이게 A 부분 주장인데 무관하다라고 썼으니까 이게 잘못된 부분입니다. 여름방학 기간이 2주, 4주인 두 학교 학생들이 지난 학기의 수업 내용을 기억하는 정도의 차이가 없다. 그러니까 지난 학기에 여기에서 지난 학기의 수업을 잘 기억할 수 있다라고 얘가 정리를 해줬잖아. 그지? 요 정리해준 게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겠지. 요거를 비판하기 위한 자료가 될 수 있겠지. 그지? 조사 결과를 여름방학 기간과 학습 연속성이 관련되어 있다. 그러니까 지난 학기 수업을 잘 기억할 수 있다라는 주장과 관련되는 내용의 반박 자료니까 요게 바로 답이 되겠네요. 이거는 지금 22번 문제는 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1, 2, 3번 선택지는 A 부분과 아예 무관해서 벌써 다 탈락해 버리고 4번은 요 A 부분에 있는 주장과 반대여서 잘못된 내용이었어요. 괜찮은 내용은 5번밖에 없었습니다. 이거 조금 어려웠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하나하나 좀 생각해 가면서 푸시면 5번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22번까지 풀었습니다. 자, 23에서 24번 문제는 얘들아 혹시 23에서 24번 문제 풀 때 조금 선생님한테 배신감 안 느꼈어요? 어디서 많이 본 문제 같지 않아요? 전혀 기억이 안 나? 어머, 니네 큰일 났다. 야, 23번, 24번 문제를 풀면서 막 나한테 배신감이 들어야 되는데?
에이씨, 여기 있는 문제 중간고사에 내고 그래. 뭐 이런 생각 들었어야 되는데. 이거 중간고사 문제였어. 이거 중간고사 문제였습니다. 중간고사 문제. 저한테 배신감이 느껴졌어야 정상이십니다. 어? 3단원에 나와 있는 문제였는데 제가 그걸 끌어다가 중간고사 문제에다 냈어요. 그래서 이거는 중간고사 시험 문제랑 똑같습니다. 이것들을 봐라.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었단 말이야? 전혀 본 문제가 아니야? 중간고사 때 풀었다는 느낌이 전혀 없어? 너무 하시는데요. 자, 풀었던 문제긴 한데 빨리 답은 맞춰봅시다. 나를 고려할 때 가의 A부터 E에 대한 조정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A 부분 선발 담당자에게 자신이 학생 해설 도우미로 적합한 것을 보이는 것을 목적으로 구체한다. 잠깐 앞으로 갈게요. 앞으로 가서 A 부분이 선발 담당자에게 나를 알림이야. 나를 알리는 거니까 나를 알려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단순하게 알리지 말고 선발 담당자라면 어떻게 알릴까 한번 생각해 봐라 라고 했으니까 1번 선택지는 맞아요. 그 다음에 B는 위에서 보시면 나의 학교 생활이 궁금할 거다 예상독자를 분석하는 거였는데 예상독자를 분석할 때 공고문을 토대로 예상독자의 주된 관심사를 항상 학생 해설 도우미로서의 요건 충족 여부로 재설정한다 그랬는데 보니까 여기 부분에 내가 해설 도우미로 적합한지 어쩌고 저쩌고 해설 도우미로 적합하다는 게 무슨 뜻일지 뭐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좀 예상 독자를 다시 분석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맞다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C에서 의미 있는 활동 경험인데 의미 있는 활동 중 학생해설 도우미로서의 자질을 보여줄 수 있는 활동에 초점을 맞춰라 그랬으니까 보니까 자질이 지방 향토 문화에 설명해주는 활동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의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고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여기 설명을 쭉 해주고 있어. 그래서 여기에서 찾아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D. 자신의 친화력을 드러낼 수 있는 소재로 성장 배경 대신 학급 내의 교우 관계에 초점을 맞춘다 그랬니? 여기 학급 내의 교우 관계 내용 나와 안 나와? 응? 안 나와. 누나가 해준 말이 맞는 말이잖아. 누나가 해준 말 중에 해설 대상인 초등학생과의 친화력이 중요할 거야. 그래서 성장 배경에는 복지센터 보조교사 활동하면서 초등학생들하고 친하게 지내는 내용 써야지. 이러면서 좀 생각을 바꾸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4번은 틀렸어요. 학급 내 교우 관계에 초점을 맞춘다가 아니라 초등학생과의 어떤 친화력에 초점을 맞춘다라고 바꾸셔야 되겠지요. 그 다음에 5번 선별된 각 경험의 내용과 그 의의를 함께 제시한다 그랬는데 보니까 앞부분에서 내용과 연관지어서 여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 단순하게 그러지 말고 내용과 연관지어서 경험을 조직하면 의도가 잘 드러날 거야 라는 내용이 누나의 마지막 부분에서 또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 답은 D번이었습니다. D, 4번이었습니다. 학급 내의 교우 관계가 아니라 초등학생과의 친화력을 넣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거였습니다. 자, 24번은 문제 풀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자, 이 중에 답은 몇 번일까요? 답은 5번이 됩니다. 나머지는 다 맞았고요. 5번에서 어려움을 호소해서 어려움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라는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 복지센터 보조교사 활동은 초등학생과의 친밀감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한다라고 나와 있었어요. 틀린 건 5번이었습니다. 나는 이 문제 풀면서 니네가 되게 나한테 화가 날 줄 알았는데 전혀 아무 생각 없이 푸셨다니. 다행이기도 합니다. 자, 일단 이 내용들은 다 지난번 중간고사 시험 문제에 나왔던 내용이었어요. 자, 25, 26으로 넘어갑시다. 그러니까 얘들아 23, 24 공부해야 돼 말아야 돼. 또 열심히 또 공부해라. 어? 아무 생각 없이 열심히 공부하지 마시고 이건 그냥 건너뛰세요. 자, 25, 26번 다음은 작문과제와 그에 따라 작성한 학생의 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그랬는데 이 학생의 글을 읽고 내용을 풀어봅시다. 학생의 글에서 글쓴이가 사용한 글쓰기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걸 한번 골라보래요. 야, 이거는 위에 내용을 보면 알아. 아침부터 비가 내려서 친구랑 만나기로 했는데 미뤘다 어쩌고 이런 건 개인적인 경험이죠. 개인적 경험을 앞에다 뒀고요. 거기에서 떠오른 어떤 일화, 두 농부의 이야기, 어떤 교훈이 담겨 있는 일화를 그 다음에 넣었다라고 정리를 한번 해보면 답을 더 찾기가 쉽네요. 자, 요걸 내용을 정리해드렸으니까 답을 한번 찾아보면 답은 몇 번?
답은 3번이 됩니다. 쉽게 찾을 수 있었으니까 이건 그대로 갈게요. 자, 26번 문제. 학생의 글에 나타난 핵심 내용을 비유적으로 표현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지금 요 앞에 뭐 교훈 같은 거 읽어보면 어떻게 하는 게 좋다는 거야? 어떻게 하자는 거야? 쭉 보면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라보자. 앞에 놓인 상황을 긍정의 마음으로 바라보고자 노력하자라는 긍정적인 뭐 생활 태도를 갖자, 긍정의 마음으로 바라보자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자, 그런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데 어떤 게 제일 타당한가 한번 따져보면 비유적인 표현부터 한번 찾아볼까? 용서의 꽃을 피운다, 활력의 뭐 나무, 그다음에 뭐 긍정의 농부, 부정의 농부, 그다음엔 없네. 그지? 4번, 5번에는 비유적인 표현이 있어요, 없어요? 비유적인 표현이 없어요. 비유적인 표현만 찾아보면 1, 2, 3번에 들어가 있어. 4번, 5번에는 없단 말이야. 1, 2, 3번 중에 골라보자. 제일 적절한 표현은 몇 번이겠니? 2번. 긍정의 걸음을 주어 활력의 나무를 키운다. 긍정의 걸음도 비유적인 표현이네. 자, 어쨌든 뭔가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갖자. 나에게 펼쳐진 상황을 긍정적인 그런 마음으로 대하자라는 내용이었으니까 1번과 3번보다는 2번이 훨씬 더 적절한 답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27에서 29번 넘어갈게요. 도움오작교 제도라는 그런 제도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27번 문제 저는 그냥 여기서 볼 테니까 여러분들은 선택지 한번 넘어가 보세요. 27번 문제는 다음은 학생이 글을 쓰기 전에 떠올린 생각이다. 학생의 초고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여기 초고에 ABC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이 들어가 있나 안 들어가 있나를 한번 확인해 보자. 기억은 도움 오작교 제도의 도입을 제한하는 글의 목적을 밝혀라 라는 건데 친구들의 무슨 요구에 대해 학생회가 귀를 기울여야 되고 학생들이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도록 도입하자라고 했으니까 도입의 취지는 여기서 글의 목적을 여기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도움 오작교 제도는 사람과 사이를 연결해준다는 오작교라는 이름에서 착안했다라는 설명 있어요? 없어요? 찾을 수 없어요. 여기 없잖아. 도움 오작교라는 데서 비롯됐다 뭐 이런 내용 있니?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그다음에 디귿. 도움 오작교 제도의 운영을 위해 학생회에서 해야 할 일과 참여하는 학생이 할 일을 각각 제시해야겠어라고 했는데 여기 뭐 우선 학생회는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뭐 학생들은 이렇게 한다라고 설명을 두 번째 문단에서 잘 하고 있네요. 디귿은 두 번째 문단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리을, 도움 오작교 제도를 수행할 때 학생회가 어떤 점에 유의해야 되나? 라고 해서 리을 부분은 학생회가 한 가지 유의할 점이 있는데 학생회에서는 요런 걸 해줘야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음, 도움 오작교 제도의 시행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기대 효과. 이 제도를 통해 뭐 자존감을 높이고 친구 관계를 돈독하게 하고 뭐 이러면서 요 문단에 미음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들어가 있지 않은 건 몇 번? 27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28번. 보기의 자료를 활용하여 학생이 자신의 초고를 보완하고자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신문기사와 이웃 학교의 사례,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한번 설명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가를 활용하여, 신문기사를 활용하여 학생들은 주변 친구들과 서로 도움을 받고 싶어 한다는 내용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제시한다. 이 학교 신문이야. 그래서 교내의 친구들과 도움을 주고받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인터뷰한 그런 내용들, 뭐 그런 학생들이 많다라는 도움이 필요하다는 학생들의 의견이 많다. 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1번 내용은 맞다고 인정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나를 활용하여 나는 이웃학교 사례예요. 서로 도움을 나누고자 하는 학생들의 마음이 실행으로 이어주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뒷받침하는 근거. 실행하면 이렇게 많이 참여를 한다라는 내용이었으니까 제도 시행 이후에 훨씬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니까 이 제도를 빨리 시행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이것도 근거로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다 전문가 의견을 활용해서 도움 오작 교재들을 도입하면 학교에 대한 학생들의 소속감이 더 높아진다. 다 부분에 소속감 높아진다는 말 있지요? 집단에 속해 있다는 느낌. 이게 소속감입니다. 다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맞아요. 가와 나를 활용하여 우리 학교에 도우모작 교재가 도입되면 정착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도 맞겠죠? 이거 도입하면 좋다, 사람, 애들한테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니까. 나와 다를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과도하게 의무를 부여하게 되면 참여율이 낮아질 수 있다는 오작교제도의 시행상의 유의점과 관련된 내용. 얘들아, 과도하게 의무를 부여하게 되면 참여율이 낮아질 수 있다라는 내용은 나다 어디를 봐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 자, 하나하나 확인했으니까 답 체크하세요. 자, 29번. 보기는 학생의 초고에 대한 교사의 조언이다. 앞에 나왔던 게 학생의 초고였잖아. 거기에서 이 선생님이 뭐 이렇게 쭉 얘기해 주셨어. 그래서 A 부분에서는 네 주장을 강조하고 이와 관련된 전망을 제시하는 것이 좋겠어라고 얘기했으니까 뭐 어쨌든 내용을 분명하게 드러내면서 글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A 부분이 우리에게는 교내 상황을 인식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학생회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학생회는 학생들의 관심사를 명확하게 파악해야 할 것이다. 라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별로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주장을 강조하고 이제 앞으로의 전망을 제시하는 내용으로 바꿔보자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요걸 1번, 요걸 2번 정도로 하면 1번, 2번의 내용이 다 들어간 선택지를 골라야겠네요. 자, 앞의 문장은 주장을 강조하고 뒤의 문장은 앞으로의 전망을 제시한 걸 한번 찾아볼까? 학생에는 빠른 시일 내에 도움 오작 교재들을 도입해야 한다. 주장을 강조한 건 맞아요. 이를 위해서 학교는 이 제도를 철저하게 관리하고 학생들에게 홍보해야 된다가 전망이야? 아니지. 뒷부분이 틀렸네. 2번 학생회는 학교 구성원들에게 도움 오작 교재들을 시행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 뭐 보니까 학생회가 도움 오작 교재들을 학교 구성원들에게 뭐 요청하는 뭐 이런 얘기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뒷부분도 틀렸네요. 관련 전망이 아니니까. 3번 도움 오작 교재들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라는 건 맞고요. 이 제도가 정착되면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이게 관련 전망이죠? 둘 다 맞는 게 들어간 거 3번이네. 바로 찾을 수 있었네. 4번, 5번도 맞아 볼게요. 학생회는 학생들의 도움 나누기 활동을 권장하여 뭐 제도의 연결 횟수가 지금보다 늘어나 야 지금 도움 오작 교재도 없잖아. 그지? 틀렸고 뭐 이렇게 될 때 의미 있는 삶을 누린다 이건 전망이 맞는데 앞부분이 틀렸어요. 5번 학생에는 도움오작교 제도 도입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에 귀 기울여야 한다. 반대 의견에 뭐 귀 기울이자 이런 내용은 없었고요. 학생회가 이런 역할을 수행할 때 이렇게 잘 된다라는 건 전망이 맞아요. 어쨌든 둘 다 자기의 주장을 강조한 부분 그 다음에 관련 전망을 제시한 부분이 다 들어가 있는 건 3번 선택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자, 이번엔 30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0번 문제는 협동 작문 과제 초고를 보고 그 초고를 작성하기 전에 수집한 자료에 대해 모두먼들이 나눈 대화래요. A부터 E 중 협동 작문 과제 초고에 활용되지 않은 것은 요 내용이 요 초고에 들어있나 한번 확인해 보는 거야. 먼저 A 부분. 요리와 요리법에 대한 다양한 정보 제공. 요리와 요리법에 대한 다양한 정보 제공? 아무리 찾아도 눈에 보이지? 아니다. 여기에 있네, 여기. 안 보이는 줄 알았는데, 마지막으로 여기 있네. 요리와 요리법에 대한 다양한 정보의 제공을 줄 수 있다. 그랬으니까, A 부분 놓칠 뻔했네요. 여기서 찾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B 부분. 요리 행위의 친숙함. 요리 행위의 친숙함은 어딨니? 여기 있다. 우선 요리 행위에 친숙함을 줄 수 있다라고 해서 B 부분도 나타나 있네요. 그 다음에 C, 요리라는 소재가 가지는 매력. 바로 여기. 요리라는 소재가 가지는 매력을 줄 수 있다라고 C도 찾을 수 있죠. 그 다음에 D, 요리 프로그램이 점차 상업화되어가는 현상. 어디 있나. 밑으로 내려가야 되겠네. 요리 프로그램이 점차 상업화되어 가고 있다라고 해서 D 부분도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이 요리 프로그램에 실시할수록 사람들이 직접 요리를 하지 않게 된다. 직접 요리를 하지 않게 된다. 좀 찾아보세요. 직접 요리를 하지 않게 된다? 라는 게 나와 있나 안 나와 있나 보니까
오히려 직접 요리를 하겠지. 요리 프로그램을 보면서. 그지? 2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 나머지는 다 본문에서 찾아봤어요. 그다음에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기억 부분은 모두문의 조언인데요. 첫 문단이 좀 어색한 것 같아. 장문 상황을 고려하여 첫 문단을 수정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첫 문단 그럼 올라가서 볼게. 쭉 읽어보시면 이게 첫 문단이에요. 이게 첫 문단인데 뭐 이름길을 끌고 있다 어쩌고 저쩌고 라는 내용까지는 괜찮은데 얘들아 이상한 문장 찾았지? 이는 대중들의 대중매체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그래서 대중매체에 대한 의존성만 가지고는 요리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이렇게 연결하기가 어렵겠죠? 그러니까 조 내용을 좀 수정하면 좋겠네요. 그래서 모두먼의 조언을 가지고 그 내용을 수정을 하게 되면 답을 몇 번으로 해야 될까? 쭉 보면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2번으로 하면 좋겠네요. 제가 지금 위에서 대중매체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졌음 그거 자체만은 부족하다. 연결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그걸 텔레비전 요리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음으로 수정하게 되면 조금 더 앞뒤 문맥이 잘 연결이 될 수 있겠죠. 그 부분을 찾는 게 주된 핵심 내용이었네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2번 문제. 니은을 고려할 때 A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얘들아 여기 앞에부터 먼저 볼게. 니은을 참고로 하면 마지막 문단이니까 앞서 언급한 내용 중 인기 있는 이유와 그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을 요약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어. 마지막 문단이니까 앞서 언급한 내용 중에 인기 있는 이유, 그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 요걸 써야 된다 그랬는데 이게 마지막 문단이야 얘들아. 마지막 문단도 아까 수정하자 그랬는데 두 문장으로 되어 있죠. 지금 이처럼 요리 프로그램은 요리 행위의 친숙함, 요리라는 소재가 가지는 매력, 다양한 정보 제공 등으로 인해 인기를 얻고 있다. 이거는 앞서 언급한 내용 중 인기 이유를 정리해 놓은 거지. 이거 들어있네. 인기 이유. 인기 이유는 요 앞에 문장에서 바로 찾아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건 들어가 있으니까 요 A 부분에는 뭘 써야 된다는 거야? 바로 부정적인 영향을 요약해서 써야 된다는 얘기네요. 부정적인 영향은 얘들아 바로 앞 문장에 있어. 그러나부터 인기가 높아지면서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나는데 뭐 노출이 많아져서 상업화된다. 방송 프로그램의 다양성이 줄어든다라고 해서 부정적 영향이 바로 요 부분에 바로 앞 문단 부분에 나와 있으니까 요 부분을 정리한 걸 1, 2, 3, 4, 5번 중에 고르면 되겠네. 자, 그러면 요 내용, 요리 프로그램이 상업화된다. 그 다음에 다양성이 줄어든다. 그거 한번 찾아보시면 32번의 답을 바로 고를 수가 있습니다. 답은 몇 번? 바로 3번이죠. 요리 프로그램이 상업화된다. 그 다음에 다른 방송 프로그램까지도 요리 프로그램화 되고 있다. 이거 다양화에 문제가 생긴다라는 그런 내용이네요. 부정적 영향을 골라보면 32번에 3번이 됩니다. 자, 그래서 32번까지 풀었고요. 33번 문제 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교지에 자신의 꿈을 소개하는 글을 싣고자 하는 그 장문 상황에 대해서 학생의 글을 쭉 나타냈어요. 글을 썼어요. 33번 문제. 학생의 글에서 활용된 내용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는데 여기 쭉 내용을 보면 피아노 계단을 이야기를 접하고 나서 뭐 이렇게 공간 디자이너를 꿈으로 갖게 됐다. 뭐 이런 얘기로 나왔어. 그거를 바탕으로 답을 한번 골라보자. 1번, 공간 디자이너가 하는 일의 특성을 드러내기 위해 차이점을 대조하여 제시한다. 대조적인 표현. 여기 학생의 글에 있니 없니? 다른 직업과의 차이점? 없어요. 그 다음에 2번, 공간 디자이너가 하는 일에 어려움을 부각하기 위해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과정을 단계별로 제시한다. 그랬는데 이거는 과정이라는 내용 전개 방식을 썼나 안 썼는데 과정도 안 들어 있습니다. 공간 디자이너라는 직업의 필요성을 드러내기 위해 현대사회에서 이 직업이 필요한 이유를 열거법 뭐 사용했나 안 했나를 물어보는 건데 얘들아 여기 피아노 계단 이야기에 어떤 예를 들은 거잖아. 그죠? 예시를 사용했다라는 걸 골라야 되는데 지금 뭐 대조, 과정, 열거 뭐 이런 내용 전개 방식을 설명하고 있으니까 틀리는 거야.
4번, 공간 디자이너가 창조한 공간의 아름다움을 강조하기 위해 미적 구성 원리를 분석하고 있대. 분석의 내용 전개 방법도 없어요. 공간 디자이너가 되겠다는 꿈을 갖게 된 계기를 보여주기 위해 자신에게 인상 깊은 인상을 준 공간 디자인 작품, 바로 피아노 계단이죠. 이걸 예로 들어 제시한다가 바로 예시와 연결되는 내용 전개 방법이네요. 그래서 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 34번, 다음은 교지 편집장이 이메일로 보내온 수정 요청 사항입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하나하나 제대로 고쳤는지 확인을 해봅시다. 먼저 글에 어울리는 제목을 선정하라 했는데 1번에서 글에 언급한 공간 디자이너의 역할과 나의 꿈을 연결하는 제목을 하면 괜찮겠죠? 나의 꿈을 연결하는 제목이니까. 그 다음에 글의 내용 이해에 도움되는 시각 자료를 추가할 것 그랬는데 피아노 계단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첨부하자 그랬으니까 사진이 시각 자료 맞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괜찮고 우리 주변에서 환경과 어울리도록 새롭게 디자인할 필요가 있는 공간의 위치 정보를 소개하자 그랬는데 직접 찾아가 본 공간 디자인 작품의 위치 정보를 제공할 것. 이거 아까 피아노 계단 그런 거 있잖아. 피아노 계단이나 뭐 이렇게 공간적으로 잘 고친 곳. 이거는 앞으로 새롭게 디자인할 필요가 있는 공간이 아니라 지금 공간 디자인을 해놓은 그런 피아노 계단 같은 그런 위치 정보를 제공하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3번은 여기와 어울리지 않는 내용이에요. 다른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4번. 꿈을 이루기 위해 현재 노력하고 있는 내용을 추가하자 했으니까 관련 영역의 책을 읽고 있다. 괜찮죠? 그다음에 마지막 진학 계획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안내할 것 그랬으니까 도움을 얻었던 인터넷 사이트를 안내하는 거 괜찮겠네. 그래서 나머지는 다 하나씩 어울리는데 아까 설명했지만 공간의 의미가 이거는 이미 해놓은 곳, 이미 있는 곳에 위치 정보를 제공하자라는 건데 여기는 새롭게 디자인할 필요가 있는 곳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3번은 연결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표현이었습니다. 똑같은 내용이 아니어서 그래서 3번이 답인 거예요. 자, 35번에서 37번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얘들아, 나는 앞부분에서 찾아야 되니까 니네는 35번을 그냥 읽어. 35번 그 문제로 가서 보세요. 보기 1에 주목하여 작문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려할 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보기 1의 내용을 보시면 장문 과제가 쭉 나오는데 논설문으로 써야 되고 뭐 효능화 회복을 촉구해야 되고 그다음에 노인들의 참여 뭐 경제적 자립 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선생님이 알려주신 사항에 보면은 논리적으로 서술해서 독자를 설득하는 글이다. 그러니까 관점은 명확하고 타당하게 내용은 참신하게 구성해야 된다. 뭐 그래서 일반적인 독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시사적인 뭐 내용을 다루는 경우가 많다. 뭐 이런 얘기도 지금 여기 장문 상황에 들어가 있어요. 이 장문 상황을 바탕으로 장문 과제를 수행할 때 한번 세부적인 그런 관점이 틀린 게 뭐가 있나 찾아보라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먼저 1번. 글의 종류와 하자의 성격을 참작하여 비전문가인 독자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내용. 일반인들도 읽을 수 있다라고 선생님의 설명에 나와 있었어요. 2번. 구령화 사회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수립하기 위해 자료 수집 단계에서 수집할 자료는 동일한 관점의 것들로 제한한다. 니네가 말만 읽어도 이제 감으로 맞출 수 있을 것 같아. 꼭 동일한 관점의 것들로만 제한할 필요는 없겠죠. 그죠? 다른 관점도 비교해 보고 고르면 되겠지. 그지? 그럼 다른 관점이 어떻게 해서 비판받을 만하다라는 내용을 적어줘도 좋겠고요. 그죠? 그다음에 고령화 사회, 노인 일자리 사업, 사회공헌형, 시장 진입형 이런 건 개념을 명확히 해라. 아까 선생님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고령화와 관련된 문제 해결 방안은 참신한 내용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도 선생님의 내용이 있었고요. 설명이 있었고요. 중심 내용은 주장과 논거를 기본 형식으로 해서 뭐 설명의 방식 뭐 이런 걸 잘 활용해라라는 것도 있을 수 있겠죠. 2번이 답입니다. 36번 보기 1을 활용하여 보기 2를 구체화하는 방안. 자, 보기 2가 이거 뭐야? 개요표지, 개요표. 니네 지난번에 수행평가 때 했던 개요표인데 이 개요표 내용을 뭔가 구체화할 때 틀린 걸 골라보래. 기억은 서론이에요. 수업 시간에 들은 연설 내용을 활용하되 자립적 삶을 중요시하는 관점을 언급해서 논의의 배경을 제시하는 거. 서론 부분에서 할 수 있는 내용이죠.
그다음에 니은은 중간 1입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의 필요성 부분인데요. 다를 활용해서 개인의 차원, 사회적 차원에서 일자리 사업의 필요성 제시하는 거 괜찮습니다. 그렇게 다 내용 중에 찾을 수 있고요. 디귿에서는 노인 일자리 사업의 유형과 현황이 나오는데 일자리 사업이 두 가지 측면에서 추진되고 있으나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라는 거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리을에서는 노인 일자리 사업의 한계와 시사점인데요. 노인 일자리 사업의 한계와 함께 일자리에 대한 노인들의 인식을 생계 수단에서 사회 참여 수단으로 변화시켜야 된다. 노인들의 인식을 이렇게 변화시켜야 할 필요성이 나타나야 할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한계점은 있어. 한계점은 있는데 시사점이 딱히 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4번이 틀렸습니다. 가와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없어요. 그 다음에 미음에서는 노인 일자리 사업의 실효성 증대 방안이에요. 나와 다를 활용하면 이제 민간 분야를 더 활성화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5번도 찾을 수 있어서 4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37번 보기 1의 작문 상황을 고려할 때 보기 2의 결론 여기 보기 2의 결론 부분에 핵심 내용으로는 어떤 게 적당한가 그랬는데 이거는 읽어보시면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적당한 건 4번이죠. 노인이 일자리를 가지고 활기찬 노인의 삶을 살자. 뭐 그런 미래의 우리 사회의 전망을 적어 놓으시면 결론 부분에 훨씬 더 맞는 답이겠죠. 뭐 다양한 논의를 한다거나 그다음에 뭐 안전망 구축, 효문화 회복, 그다음에 뭐 소득 격차, 그다음에 뭐 세대간 배려와 나눔의 정신, 뭐 이렇게 뭐 사회 풍토, 뭐 이런 내용보다는 4번이 훨씬 더 이 글에 관련된 핵심 내용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 지문입니다. 기운 냅시다. 38번 문제, 우리 학교 학생의 독서 실태에 대한 건데요. 가의 기억부터 미음 중 나에 없는 걸 찾아보면 나에서 한번 기억부터 미음을 찾아보면 되겠네. 기억, 청소년기의 독서의 중요성과 독서 실태 조사 이유. 청소년기에는 뭐 독서가 이처럼 중요하다. 독서 실태는 어떤가? 여기 바로 나왔네. 독서가 이렇게 중요한데 독서 실태는 어떤가? 기억은 찾을 수 있고요. 니은, 학생들의 독서량에 관한 실태를 제시함 그랬는데, 뭐 1년에 읽은 권수와 책을 읽은 시간을 조사했더니 독서량이 매우 적다. 남학생들은 여학생들에 비해 더 적다.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학생들의 독서량이 적은 이유 위에 보시면 학생들의 독서량이 적은 이유는 이렇게 뭐 하기 때문이다 라고 해서 쭉 나옵니다. 디귿도 찾을 수 있고요. 리을 학생들이 특정 분야의 도서를 주로 읽는 이유 학생들의 독서 경향에 관한 실태 독서 경향은 판타지 소설이 30%, 자기계발서가 26% 이런 게 독서 경향이 아닐까 싶어요. 판타지 소설과 자기계발서를 읽는다라는 내용이 독서 경향이겠죠. 그 다음에 미음, 학생들이 특성 분야의 도서를 주로 읽는 이유. 왜 이런 도서를 읽냐라는 게 이 밑에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미음은 찾을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답은 미음이 됩니다. 5번. 그 다음에 39번. 다음과 같은 자료를 추가로 수집했는데 적절하지 않은 걸 한번 선택지를 읽으면서 봅시다. A를 활용하여 A는 통계 결과인데 남학생, 여학생 이렇게 막 나눠져 있는 거야. 그래서 중간 1의 하위 항목으로 성별에 따른 독서량의 차이를 넣어서 남학생과 그 여학생 독서량이 여기 남학생들은 여학생들에 비해 독서량이 적었다 그랬는데 그 이유가 안 나타났잖아. 그 근거로 제시한다라고 했으니까 맞았네요. 그 다음에 2번 B를 활용하여 B는 독서 동기에 대해서 그래프로 나타낸 그런 내용이었어요. 가의 중간에 새로운 항목으로 책을 읽는 이유, 독서 동기니까 책을 읽는 이유라고 보시면 되겠죠. 맞고요. 그 다음에 3번 A를 활용하여 우리 학교 학생들과 전국 고등학교 학생들의 독서량을 비교해서 그죠? 전국 고등학교 학생이랑 비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학교 학생들의 독서량이 매우 적다. 이거를 객관적인 증거로 제시하는 거 괜찮네요. 그 다음에 4번 B를 보면 책 읽기 자체가 재미있어서라는 게 제일 조금 나타나 있는데 나의 끝부분에 독서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흥미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추가할 수 있겠네, 그럼. 그지? 그 다음에 5번 AB를 보면 우리 학교 학생들이 성별에 따라 독서 동기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는데 나의 끝부분에 독서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성별에 따라 독서 동기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가한다 그랬는데 독서 동기가 성별에 따라 다른 건 아니었어요.
그죠? 여기엔 아무리 살펴봐도 독서 동기가 성별에 따라 다르다는 안 나와. 그냥 독서량이 성별에 따라 다르다. 독서 동기는 이렇다라고 따로따로 나오는 거지. 성별에 따라 독서 동기가 다르다라는 건 찾아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5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마지막 문제. 나의 홍보 문구를 조건에 맞추어 작성해라 라고 했습니다. 직유법을 사용하래. 직유법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독서량이 부족하고 특정 분야에만 치우친 독서를 하고 있다. 이걸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두 포함하래요. 그래서 왜 독서량이 부족한 걸 개선할 수 있는 방안, 특정 분야만 읽는 걸 개선할 수 있는 방안, 요거까지 포함한 직유법을 사용한 걸 골라봅시다. 자, 먼저 직유법 골라볼까요? 틈틈이 자듯이 직유법 쓰였네. 식사를 하듯이, 배가 고픈 것처럼, 되살아나듯이, 그 다음에 여기는 5번은 비유가 없어. 다행이야. 5번 빼고 나머지 1, 2, 3, 4 중에 독서량 부족과 특정 분야에 치우치는 걸 개선하는 방안을 한번 골라보면 어떤 게 있나? 독서량이 부족하다, 조금 읽는다, 어떤 특정 분야만 읽고 있다. 이걸 개선할 수 있는 건 찾으면 바로 2번이 답이지요. 좋아하는 책 특정 분야란 얘기고 겨우 몇 권만 겨우 이게 독서량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골고루 무슨 넉넉하고 균형 잡힌, 풍성하고 영양을 골고루 넉넉하고 균형 잡힌 이런 표현으로 독서량도 많이 그다음에 다양하게 읽어라 라는 내용이 들어가게 넣었습니다. 다른 1, 3, 4보다는 2번이 적당한 답이 되겠습니다. 자, 2시간에 걸쳐서 수능 기출 문제 풀어봤습니다. 여기도 시험 문제 많이 나오니까 열심히 정리해 보도록 하세요. 수고하셨고 시험 잘 보도록 합시다.